안녕하십니까. 파일 메타데이터 기반 중요도 선별 백업 시스템 러디팀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데이터 생산량과 외부 공격의 추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기존의 데이터 백업 방식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개발 목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스템 모듈 구성과 파일의 메타데이터, 독자적으로 개발한 필터 시스템 이론과 마지막으로 구현결과 기대 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생산량 추이부터 보시겠습니다. 2025년에는 데이터 생산량이 163 제타바이트, 1750억 테라바이트 정도가 생산될 것으로 추이가 보이고 있습니다. 1인당 네트워크 상호작용 같은 경우에는 2025년에는 1인당 4785회의 네트워크 상호작용 수를 가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랜섬웨어 감염 사례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4,500여 회의 감염 상담수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 대비해서 30배 이상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PT 공격 같은 경우에도 2019년에만 발견된 사례가 도합 10만 회를 넘음으로써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지침에 따르면 이런 불시의 외부 공격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백업할 것, 의심되는 파일은 열지 말 것이라는 다소 애매한 예방 또는 대응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직 보안회사 이사님께서도 이런 APT 공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집요한 방식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예방 또는 대응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개인의 데이터 자산이 생산량이 증가하고 데이터 자산을 탈취할 목적의 공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보호의 중요성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팀은 중요한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그리고 자동으로 백업해주는 시스템에 대해서 개발 목표를 잡고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기존의 백업 방식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OS에서 제공하는 타임머신과 윈도우즈 OS에서 제공하는 스냅샷 기능이 있는데요. 두 기능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특정 시점의 OS의 환경을 그대로 복제해서 백업하는 방식으로서 사용자가 직접 수동으로 백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두 방식 모두 모든 파일을 백업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부 저장 장치 백업입니다. 라시 같은 경우에는 라시 툴킷이라는 자체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라시 외부 저장 장치를 사용할 경우에 이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자동 백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용자 외부 저장 장치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접 드래그 앤 드롭으로 백업할 파일을 외부 저장 장치에 백업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부 클라우드입니다. 구글 드라이브, 드롭박스, 네이버 마이박스와 같은 서비스 등이 있고요. 해당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백업만을 목표로 상용화되고 있는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다소 백업과는 거리가 먼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팀 러디는 PC를 사용하기만 하면 알아서 중요한 파일을 자동으로 백업하는 시스템을 개발함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PC 내의 모든 파일을 백업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는 사용자가 설정한 모든 폴더 내의 파일을 백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파일을 선별합니다. 파일 백업의 효율과 중복성 제거를 위해서 중요한 파일을 선별하여 백업합니다. 자동과 수동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동으로 중요한 파일을 선별하여 백업하는 자동 스캔 기능을 디폴트로 하고 있고요. 사용자가 설정 가능한 수동 스캔 또한 제공합니다. 다음은 시스템 모듈 구성입니다. 스캔 모듈, 필터 모듈, 백업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캔 모듈에서는 사용자 PC를 스캔하고요. 자동 스캔 또는 수동 스캔이 가능합니다. 일정한 주기를 통하여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스캔하는 모듈입니다. 필터 모듈에서는 스캔된 메타데이터를 토대로 중요도 파일을 필터링하는 곳입니다. 독자적인 필터 알고리즘으로 중요도를 부여하고요. 일정한 주기로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스캔하고 있습니다. 중요도가 선별된 파일은 외부 클라우드로 백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글 계정 연동으로 별도의 로그인 없이 백업이 가능합니다. 중요도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파일 메타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파일 경로, 파일 용량, 파일 이름 같은 경우에는 파일 식별용으로 수집을 하고요. 파일 출처 같은 경우에는 다운로드된 파일에만 부여되는 URL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확장자 같은 경우에는 파일 식별 및 사용자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수집하고요. 생성일과 수정일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메타데이로서 파일에 생성된 일자를 파악하고 수정된 일자를 파악합니다. 윈도우즈 OS 기준으로는 파일의 이름이 수정된 경우와 파일이 복사된 경우, 파일이 복사된 후 이름이 수정된 경우, 그리고 다운로드된 파일은 파일의 수정으로 보지 않아서 파일의 수정일 메타데이터가 변경이 없습니다. 다운로드된 파일의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일의 생성일과 수정일이 같고 출처가 존재한다면 다운로드된 파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생성일과 수정일 그리고 파일의 출처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다운로드된 파일이냐, 다운로드 후 수정이 되었느냐, 사용자가 단순히 생성하였느냐, 사용자가 생성하고 수정하였느냐 라는 네 가지의 파일 상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순 다운로드된 파일은 재다운로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요도 우선순위에서 낮은 중요도를 부여받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필터 시스템 이론입니다. 스캔이라는 것은 특정 시점에 사용자의 PC 내의 파일을 관측하기 때문에 해당 시점이 중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측 시점을 스캔 시점이라고 명명하고 이에 따른 스캔 구간을 구분합니다. 스캔 구간 같은 경우에는 직전 스캔 시점부터 현재 스캔 시점까지의 구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전 스캔 시점이 하루 전이라면 하루 전부터 현재 스캔 시점까지의 시간적인 구간을 의미합니다. 본 시스템 설치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PC 생성 일자부터 첫 스캔 시점까지를 0구간으로 명명합니다. 시스템 설치 일자는 곧 1회차 스캔이고요. 해당 스캔 이후에 2회차 스캔까지의 구간을 1구간이라고 명명합니다. 관측 시점 기준으로 해서 파일 상태를 다음과 같이 3개의 상태로 명명하였습니다. 직전 스캔 시점 이전에 생성되어 직전 스캔 시점 이전에 수정이 완료된 파일을 과거 종결 파일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직전 스캔 시점 이전에 생성되었지만 현재 스캔 구간에서 수정된 파일을 과거 진행 파일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현재 스캔 시점 이후에 생성될 파일을 미래 진행 파일 상태라고 명명하였습니다. 특정한 스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 종결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전 스캔 구간에서 생성이 되어서 이전 구간에서 수정이 완료된 파일을 의미합니다. 과거 진행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전 구간에서 생성이 되었지만 현재 스캔 구간에서 수정이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스캔 구간에서 수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사용자가 최근에 이 파일을 다시 수정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불시의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복구되어야 되는 파일의 우선도 측면에서는 과거 진행 파일이 좀 더 우선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스캔이 누적될수록 파일의 상태 데이터들을 파악하기 용이해지며 각 구간별로 파일들이 언제 생성이 되었고 수정이 되었으며 해당 스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종결 파일인지 과거 진행 파일인지 지속적으로 수정이 되고 있는 파일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회차 스캔부터 백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M회차 스캔부터 백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M회차 스캔부터 중요도를 부여하게 되는데 N-1 스캔 구간의 과거 진행 파일을 중요도 1순위로 부여하고 백업을 진행합니다. 또한 백업 메타데이터를 삽입하여 기 백업 파일을 관리합니다. 백업 플래그가 있는 파일 같은 경우에는 해당 스캔 구간에서 수정이 포착이 되지 않았다면 이전에 중요도를 부여받고 외부 클라우드로 백업이 된 파일 그대로 사용자 PC 내에 있기 때문에 다시 백업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백업 플래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스캔 구간에서 수정됨이 포착된 경우에는 이미 중요도를 부여받은 파일이 한 번 더 수정이 되었기 때문에 해당 파일을 다시 백업하는 방식입니다. 파일의 중요도 우선순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스캔 구간에서 과거 진행 파일일 경우에는 중요도 순위 1순위를 부여받고 가장 먼저 백업이 되게 됩니다. 현재 스캔 구간에서 생성된 파일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최근에 생성한 파일이기 때문에 중요도 순위 2순위를 받고 백업이 되게 됩니다. 그 외에 직전 스캔 구간에서 중요도를 부여받지 못한 파일의 경우에는 3순위를 부여받게 되고 0구간 파일이 4순위 중요도를 부여받게 됩니다.
파일의 백업 개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1순위 파일이 10개, 2순위가 15개, 3순위가 5개, 4순위가 50개라고 한다면은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차에 백업을 진행하게 되고, 해당 스캔 구간에서 1순위 파일이 적을 경우에는 그 수만큼 3순위와 4순위의 백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본 시스템 설치 일자가 최근이면 최근일수록 연구관 파일의 개수는 많아지게 되나, 연구관 파일이더라도 현재 스캔 구간에서 수정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파일은 1순위로 중요도 순위를 부여받고 백업이 되기 때문에 연구관 파일의 절대량은 스캔이 지속되고 백업이 지속됨에 따라서 줄어들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어느 순간에 연구관 파일은 연계가 되고 계속해서 생성되고 수정되는 파일들이 백업이 되는 방식으로서 궁극적으로 모든 파일을 백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현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구현 결과입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폴더를 선택하게 되면은 해당 폴더 내에 있는 파일들의 메타데이터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현재 지정한 테스트 파일 같은 경우에는 수정 날짜가 모두 현재 스캔 구간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백업을 진행하게 되면 모든 파일이 중요도 순위 1순위를 부여받고 외부 클라우드로의 백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해당 폴더 내에서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서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파일이 생성이 되었고 스캔 주기 백업을 하게 되면 이미 백업 플래그를 받고 올라간 파일들은 해당 스캔 구간에서 수정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백업이 되지 않고, 새로이 생성된 파일이 중요도 순위 2순위를 부여받고 백업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대 효과 및 응용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데이터 탈취 목적의 공격에 대해서 예방 및 대응이 가능합니다. 주기적 스캔 및 백업으로 예방과 대응책으로도 알맞는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패턴 분석을 통해 보다 정확한 중요도 판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응용 분야로서는 사용자 패턴 분석을 통해서 보다 정확한 중요도가 판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일의 수정 메타데이터를 통하여 버전을 구분할 수 있는 기능이 응용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